방송인 정선희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정선희는 10일 방송된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남편과 지인들의 죽음을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12년 정도 됐다며 힘든 감정은 오래가더라. 지금도 모든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안재환을 회상하며 연애 시절에도 채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건 전 예감이 있었다며 불안하긴 해도 고 안재환을 너무 사랑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만이었다고 말했다. 정선희의 남편이었던 고 안재환은 2008년 5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고인이 사체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고 안재환은 연예기획사 설립과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등 사업을 시작했으나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1월 보증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담보로 잡히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 안재환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 사채를 이용했으나 불법 채권 추심자로부터 심한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안재환의 죽음은 정선희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일부 누리꾼은 루머를 빌미로 고인의 죽음이 정선희와 고 최진실에게 있다는 악플을 달았다. 안재환 사채 가운데 25억 원이 고 최진실의 돈이고 고 최진실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루머였다. 도 넘은 비난 여론 속에 정선희는 더 이상의 논란은 원치 않는다며 무대응으로 나섰다. 고 최진실은 2008년 9월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사건을 의뢰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 정선희의 가장 친한 지인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배우고 최진실이 2008년 10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연예계 전체가 충격의 일자였다. 고 최진실의 마지막 통화 기록은 대중에게 먹먹함을 전달했다. 당시 고 최진실은 처음에는 사채업자란 소리에 웃음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냥 웃을 수가 없다. 가까운 사람들조차 아닌가 싶은 눈빛을 보낸다. 난 그저 친한 동생 정선희의 아픔의 손이라도 먼저 잡아주기 위해 달려간 것뿐인데 세상은 어쩌면 내 진실과 다르게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냐고 말했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한 정선희는 7개월 만에 라디오로 복귀를 하니 욕을 많이 하더라면서 악플을 잘 보지 않는데 사람들 말대로라면 난 죽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선희는 악플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길래 나는 악플을 보지 않고 있다며 용의 선상에서 저를 보는 시선과 루머가 있었다. 변명조차 못 느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선희 심경, 이봉원의 고소하시라 농담. 방송인 정선희가 심경 고백을 통해 이봉원에게 상처받은 순간을 떠올렸다. 정선희는 10일 방송된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데뷔 초기 시절을 되돌아봤다. 윤정수와 동기로 1992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정선희. 그는 내가 개그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쪽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까부는 성격이고 친구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관심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윤정수는 정선희가 생각보다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다. 스트레스에 의해들 많이 쏟았다고 거들었다. 정선희는 데뷔 초 외모로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특히 동기들이 많이 놀렸다. 나는 어릴 때 엄마가 자존감을 부풀려 키워줘서 내 얼굴이 심각한지 몰랐다고 말했다. 정선희는 그런데 나를 놀린 사람들도 상태가 안 좋았다. 이봉원 오빠가 많이 놀렸는데 지는 싶어서 많이 울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오빠 고소하시라고 농담을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